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배우이자 가수로 알려진 정모 씨가 80억짜리 건물을 현금으로 매입한 사실이 화제입니다. 정 씨는 평소 재테크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재작년에만 해도 세 채의 건물을 매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 건물들이 벌써 20억 이상 올라 100억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연예인들이나 부자들을 보면 꼭 건물을 몇 채씩 가지고 있잖아요. 억억억 하면서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면 저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이렇게들 말하죠. 캬, 성공했네, 성공했어. 요즘 연예인들은 억이 그냥 동네 개 이름보다 쉽구만. 또 억으로 억억을 벌었네. 세상에나. 누가 보면 돈 벌고 건물 사기 되게 쉬운 줄 알 거야. 바로 20년 전만 해도 제가 그렇게 말했었는데요. 저는 그런 사람들 보면 그다지 별로 안 부러워요. 그 건물들이 그저 돈으로만 보이지 않거든요, 저는. 건물 사면 부자 되고 다 오른다? No, no. 세상에 가졌다고 해서 다 쉽고 살만한 건 아니더라고요. 가진 만큼 관리를 많이 해야 하고 가진 만큼 골머리 썩어요. 그렇다면 그렇게 말하는 너는 건물 좀 많이 가졌나 보지? 그렇게 물으신다면 아니요. 아예 없다고는 못하겠고 건물 아주 작은 거 하나 있습니다. 물론 제 명의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제 건 아니라고 해야 할까요? 원래는 저희 남편 건데 남편이 자기가 먼저 죽을 것 같다고 제 명의로 최근에 바꿔줬어요. 당신도 알잖아. 환갑 선물로 내가 따로 줄 건 하나도 없고 내가 가진 거 중에 유일하게 있어 보이는 거 건물 줄게. 당신 명의로 바꿔줄게. 그럼 큰 선물 해준 거 맞지? 뭐? 차라리 돈으로 줘. 그 건물 머리 아파서 안 가져. 건물은 맞는데 워낙에 애물단지 같은 거라서 남편이 제게 값어치 있는 선물로 준 게 아니라 골칫덩이 밀어낸 거예요. 저한테요. 그래서 제 명의로 된 거 제가 제 아들 명의로 바꿔주려고요. 그래도 부모가 건물 하나 줬다고 하면 자식 입장에서 괜찮잖아요. 그런데 앞서 말한 부자들의 그럴듯한 건물과는 차원이 달라요. 엄청 오래되었고 많이 낡았어요. 벌어들이는 돈보다 유지보수 공사에 돈이 더 들어요. 그래서 아예 처분해버리는 게 속 시원할 것 같은 건물이죠. 요즘에는 사는 게 워낙에 힘들다 보니까 돈이나 재물에 다들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나온 말이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고 그렇게들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건물주라 하면 막 금수저 물고 태어나고 부모가 어디 회장이고 그런 건물주 만난다고 하면 부모가 나타나서 돈봉투 주면서 헤어져 달라고 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돈봉투 안 주시고 손 잡아주시더라고요. 오래도록 변치 말고 잘 만나라고 말이죠. 제가 남편과 만나기 전에는 남편의 건물 2층 세입자였어요. 진짜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시작한 사업이었습니다. 제2의 인생 살아보자라는 생각으로 섣부르게 개인 사업을 시작한 거예요. 그것도 남편의 그 애물단지 건물에서 말입니다. 원래 저는 평범한 집안에서 무탈하게 학교 잘 다니고 때 안 놓치고 취업 잘 되어서 또 평범하게 일반 회사에 잘 다니고 있었어요. 인생의 고난, 그렇다고 큰 행복, 전환점, 그딴 거 아무것도 없이 심심하게 살아왔어요. 그러던 중에 회사 생활 시작하고 4년째 제가 24살 창창하던 나이에 젊다는 이유로 제가 몸을 너무 막 썼던 거죠. 친구들이랑 밤새워서 술 퍼먹고 놀고 그러고 또 젊다는 이유로 체력 자랑하면서 1시간 자고 출근했죠. 그러면서도 다이어트 한답시고 밥은 또 제대로 안 챙겨 먹고 자취하니까 자고 싶을 때 자고 아무거나 주워 먹고 몸에 좋은 건 단 하나도 안 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니 어찌 보면 당연한 거였죠. 갑상선 암 진단을 받은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피곤이 안 사라지고 많이 먹어도 살이 심하게 빠졌어요. 처음에는 다이어트가 효과가 아주 제대로구나 했는데 살도 빠지고 진도 빠지고 제 몸이 촌농인 것만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물론 상태가 많이 나쁜 편이 아니었고 충분히 수술로 나아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슬픈 거예요. 무슨 비련의 여주인공이라도 된 것처럼요. 사람들은 그런 걸 꼴값이라고 하잖아요. 병원에서 그 진단을 받고는 택시 타고 집에 가면 되는 건데 괜히 한강 쪽으로 돌아 걸어가서는 큰 소리 치면서 울면서 걸어갔어요.
뛰어내릴 생각도 없으면서 괜히 한강 바라보고 왜 나한테 이런 시련 주느냐 하느님 안 믿으면서 막 하느님 찾으면서 울부짖었죠. 아프다고 수술할 거라고 가족들한테 말도 안 하고 그러면서 티는 냈습니다. 웬일이야 이 시간에? 너 연락 잘 안 하잖아 이년아. 친구들이랑 쳐노느라고 바빠서 전화도 안 받는 년이? 왜? 돈 없어? 김치 떨어졌어? 아니, 그냥 엄마가 보고 싶어서 해봤어. 엄마, 아픈 데는 없지? 집에 별일 없지? 김치 많이 남았어. 엄마, 미안해. 그동안 못된 딸년이어서. 아프지 말고 잘 살아야 돼. 알았지? 그럼 이만 끊을게. 인연이 대낮부터 술 처먹고 애미애비 못 알아보고 전화질이야. 너 이깟 걸로 전화하지 마, 이 미친년아. 전화를 다급하게 끊고 막 허공에다가 엄마, 나 아파. 이랬습니다. 그때 한강 다리에서 진짜 많이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자기, 내가 아프대. 나 암이래. 나 이제 어떻게 살아? 당신 나 없이 살 수 있겠어? 미안해. 아픈 여자라서. 내가 먼저 가더라도 슬퍼하지 마. 미안해. 아, 맞다. 나 남자친구 없지? 아, 눈물 아깝게 괜히 울었네.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왜 그렇게 연병, 천병을 떨었나 웃기네요. 아직 이렇게 젊은데 암이라니 하면서 별 청승을 다 떨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의료기술은 놀라울 만큼 훌륭했고 저의 의료 지식은 놀라울 만큼 뒤떨어졌죠. 제가 수술받는 날 울고불고 난리치니까 의사 선생님이 아이 달래듯이 달래주셨어요. 방금 전에 똑같은 수술하신 여자분은 수술받고 바로 여행 가신다고 캐리어도 들고 오셨는데 환자분은 유서를 들고 오시면 어떡해요? 이 간단한 수술이라고 몇 번을 말씀드려요. 제가 살다 환자분 같은 분 처음 봬요. 의사 선생님 말씀대로 수술을 내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을 정도로 정말 빨리 끝났고 입원도 하루인가 했는데 그것도 딱히 필요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퇴원을 하고 회사에다가 수술 잘 마쳤다고 다음날 바로 출근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어요. 그런데 병원에서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렇게 원래 인생으로 돌아오면 안 될 것 같다는 기분이 드는 겁니다. 제가 사춘기가 없었는데 갑상선암에 사춘기 유전자가 있는 건지 뭔지는 몰라도 그때 딱 질풍노도의 마음가짐이 들면서 회사가 아닌 개인 사업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갑상선암이 필요하고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생기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회사에 다시 가면 또 똑같이 암이 또 생길 것 같은 거죠. 그래서 회사는 그만두고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불현듯 이렇게 살다가는 제 인생이 허망할 것 같았습니다. 내가 이따위로 불쌍하게 살려고 이 세상에 태어난 게 아닌데 우리 엄마가 나 이렇게 살라고 낳아준 거 아닐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낸 가게를 해보자 싶었어요. 내가 살아가면서 해온 수많은 것들 중에 뭐가 가장 행복했을까를 떠올려 봤습니다. 술 마실 때, 친구들이랑 만나서 놀 때, 아니면 맛있는 거 먹었을 때, 먹은 거, 마시는 거, 그러다가 생각난 것이 바로 커피였습니다. 설문조사에서 우리나라 사람들 반 이상이 꿈꿔본다는 커피 매장 운영. 회사 다니면서 한 잔씩 마시는 커피가 그렇게 기분이 좋길래 매일 커피 냄새 맡으면서 일하면 제일 행복할 것 같았죠. 그래서 오픈한 게 저의 개인 커피숍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도 좀 웃겼던 게 매장을 내려거든 1층에 냈어야지. 세상 어떤 멍청이가 카페 가려고 2층에 올라가요. 그것도 이름 있는 커피숍도 아니고 사장 이름인 개인 카페를요. 더 웃긴 건 그 와중에 크게 해볼 생각도 못하고 손 발발 떨면서 적금 깨서 그 돈에 딱 맞는 곳에서 시작을 한 겁니다. 아마 돈 안 맞았으면 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래도 적어도 그 당시에는 진지하게 임했습니다. 나름 죽음을 앞뒀다가 장사를 시작한 저인지라 긍정적인 마음뿐이었어요. 내가 하기만 하면 잘 되겠지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오픈을 딱 하는 순간 사람들이 줄지어 물밀듯이 들어오겠지? 이 집 커피 맛있다고 소문나겠지? 막 생생 정보통 같은 데서 사장님 성공 비법이 뭡니까 하고 물으면 나 뭐라고 말하지? 제가 인생의 기로에 있어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에
이 카페를 생각하게 되었어요. 암 진단을 받고 다리 위에서 소리쳤죠. 세상아 덤벼라. 난 두려울 게 하나도 없다. 암세포 따위 난 이겨낸다. 그래서 전 이겨냈고 성공도 해서 2가지 토끼를 다 잡았네요. 정말 밑도 끝도 없는 망상에 빠져 희죽대며 시작했죠. 막연한 마음으로 그 근방에 제1 임대료가 쌌던 건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게 남편이 건물주인 바로 그 건물이었어요. 제가 그 자리로 들어오기 전에 원래 그 자리에서 카페를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위치나 모든 것들이 카페를 하기에 딱 적합하게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원래 제 가게 자리에 카페 하시던 젊은 여사장님이 대박치고 나갔다는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그 덕에 여러모로 돈이 덜 들어갔고 기운이 좋은 자리라는 좋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2층에서 시작해서 1층으로 넘어가고 매장도 넓히고 엄청 잘 되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부동산 아주머니 말씀이 여기 건물, 건물주가 아들한테 물려준 건물인데 임대료 엄청 싸. 그리고 건물주 아들이 엄청 착해. 사람이 순에 빠졌어. 그런 사람이 어떻게 독한 맘 먹고 건물 관리한다고 그러는지 참. 사람이 너무 좋으면 세입자들이 만만하게 보고 임대료 제때 안 주거든. 아가씨는 그래도 제때 줘요. 불쌍하잖아. 건물주인데 누가 누굴 불쌍해해야 한다는 건지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부모 잘 만나서 나랑 비슷한 나이에 건물을 가졌다는데 불쌍은 무슨? 밉상에 복에 겨운 부러운 놈이지. 제 앞에 펼쳐질 미래도 모르고 저는 그저 멍청한 건물주라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앞으로 쭉 보게 될 텐데 그 멍청에 빠진 건물주 내가 제대로 길을 팍 눌러줘야지 했어요. 제가 가게를 하면 당연히 잘 될 거고 그럼 당연히 건물값이 오를 거라는 말도 안 되는 기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건물주가 저한테 감사합니다 절을 할 거라고 상상하면서요. 그런데 제가 입주하고 3달쯤 지나서부터 장사가 정말 더럽게 안 됐어요. 그때부터 슬슬 터가 안 좋은가 하고 남 탓을 시전하게 되더라고요. 초반에는 오픈발로 그나마 건물 안에서 일하시던 분들이 오픈 행사로 많이 사드셨는데 맛없다고 소문이 퍼져서 안 드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제대로 공부 안 하고 쉽게 생각했던 거죠. 게다가 그 동네에 그것도 1층에 맛있기로 소문난 카페가 하나 있었거든요. 저도 제 카페 출근하면서 그 카페에서 하나 사 먹으면서 출근할 정도랄까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가게를 접어야겠다 했어요. 알고 보니 제가 월세도 한 번 안 내더라고요. 임대료도 직접 받는 건물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2층 카페인데요. 제가 1년 계약했는데 혹시 다음 달에 일찍 뺄 수 있을까요? 사정이 장사가 하나도 안 돼가지고 죄송합니다. 아, 네. 그렇게 해드릴게요. 어쩔 수 없죠. 짐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빼시기 전에 정리 다 되시면 말씀해 주세요. 보증금은 짐 나가는 대로 돌려드릴게요. 죄송한데 제가 월세도 한번 밀렸더라고요. 혹시 보증금에서 까주실 수 있나요? 그리고 이삿짐 센터도 보증금에서 써야 할 것 같아서요. 혹시 미리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돈이 없어서요. 네네. 그럼 제가 사장님 믿고 미리 빼드릴게요. 자식이 착하네. 바로 빼준다고 하고. 내가 너는 기억하마. 착한 놈아. 네? 사장님 전화 아직 안 끊어줘. 그게 처음으로 남편과 통화를 했던 기억이에요. 당시에는 남편이 제가 혼잣말한 거 못 들은 척 했었는데 나중에 이야기하더라고요. 엄청 크게 잘 들렸었다고 말이죠. 그래도 카페 사정이 안 좋은 건 건물주인 남편이 가장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 믿고 돈을 바로 보내주었어요. 그 덕에 빚을 질 일도 없었고 만사 형통이었죠. 다만 저는 백수가 되어버렸고요. 그런데 제가 가게를 빼고 주소를 옮겨놓질 않아서 카드 고지서 같은 게 다 그 건물로 갔던 거예요. 그래서 나가고 한참 지나서 남편에게 또 연락이 왔었습니다. 2층 사장님 안녕하세요. 저 건물주인데요. 고지서가 많이 쌓여서요. 집 주소 알려주시면 제가 모아서 보내드릴게요. 주소 불러주시겠어요? 저희 집에서 가까워서 제가 지나칠 때 가지러 갈게요. 혹시 오늘 계세요? 고지서를 계기로 정말 사심없이 남편과 처음으로 대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보니까 너무 어려 보이는 거예요. 부동산 아주머니에게 듣기로는 저랑 비슷하다고 들었는데 말이죠. 제가 당시에 24이었는데 남편은 21 정도? 그 정도로 보였죠. 그래서 속으로 어린 놈이 부모 잘 만나서 건물주 타이틀 달고 부러워 죽겠다 했어요. 고지서 챙겨준 게 너무 고마워서 그 맛있는 커피숍에서 차를 한 잔 사드리고 대화를 좀 했어요. 그런데 목소리는 또 굉장히 중후한 겁니다. 어려 보이신다는 말 많이 들으시죠?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30 조금 넘었습니다. 2층 사장님도 어려 보인다는 말씀 많이 들으시죠? 20살 초반 같으세요. 20살 초반이니까요. 남편은 당황해서 말장난이라고 했지만 그때 남편은 손가락으로 정확히 25이라고 하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왼손은 2, 오른손은 5. 그렇게 고지서를 받고 다시는 볼 일 없겠거니 하고는 친구들이랑 떠들듯이 신나게 떠들고 헤어졌어요. 그런데 남편에게 먼저 연락이 왔어요. 시간 날 때 사과할 겸 밥이나 사겠다고 말이죠. 저와 했던 대화들이 유쾌하고 꽤나 재미가 있었다고 하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계기로 남편과 후에 여러 번 데이트를 하고 정식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허영심 가득 차서는 내 남자친구 건물주다. 나 완전 땡 잡았다. 남편 부모님이 날 찾아와서 물 뿌리면 어떻게 하지? 앞으론 외출할 때 워터프루프로 화장하고 나가야겠다. 거기까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식으로 만나자고 하고부터 현실은 전혀 그런 쪽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이거는 무슨 건물주가 아니고 거의 동네 북이에요. 남편이 자꾸 시간이 안 된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해서 어떨 때는 일부러 그 건물 근처에서 만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만나서 밥을 먹다가도 차를 마시다가도 전화가 더럽게 자주 오는 겁니다. 남편이 전화를 씹을 법도 한데 일일이 다 공손하게 받는 거예요. 그게 전화가 엄청 늦은 새벽에도 오고 그러는데 말이죠. 하루는 남편이랑 지방에 좋은 펜션 잡아서 여행을 갔는데 거기 가서도 전화 붙잡고 있는 거예요. 너무 기분이 나빴던 게 수화기 너머로 무슨 어떤 여자가 막 흐느껴요. 울면서 남편한테 전화를 해서 하소연을 하는데 남편은 말없이 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참다가 제가 한 소리를 했습니다. 전화기 가로챈 다음에요. 이봐요. 이 밤에 너무 하시는 거 아니세요? 이래서 어디 건물 관리자는 연애나 제대로 하겠어요? 지금 여행 왔는데 그쪽 때문에 완전 다 망쳤잖아요. 왜 이 밤에 전화해서 남의 남자한테 울면서 하소연하시는 건데요? 그러고는 저는 전화를 툭 끊어버렸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말하길 사정이 엄청 딱한 입주자라는 거예요. 빚이 많고 일이 너무 안 풀려서 술 드시면 자기한테 전화해서 그나마 마음 푸시는 거라고 말이죠. 사정이 많이 안 좋으셔. 저번에는 건물에서 뛰어내리려고 하셨어. 우리 건물 5층이고 많이 안 높아서 안 죽는다고 괜히 다치고 병만 생긴다고 말렸어. 사장님들이 다들 힘들어. 자기도 되게 힘들어 했었잖아. 기억 안 나? 장사 안 돼서 스트레스 받고 막 엎드려 있고 그랬었잖아. 내가 왔다 갔다 하면서 자주 봤어. 진지하게 말하는 남편에게 미안하지만 난 식곤증으로 자고 있는 중이었어 라고 말할 순 없었습니다. 저는 크게 공감이 되지 않았어요. 자신이 가게를 운영하다가 안 될 것 같으면 빨리 정리를 하던지 다른 일을 알아보던지 해야지 왜 건물주한테 그런 사정을 하소연하느냐고요. 빨리 돌파구를 찾아야지 왜 구구절절 사연팔이를 하느냔 말이죠. 그것도 이제 막 시작하는 연인 앞길을 막아가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적어도 저와 있을 때에는 그런 연락들 일일이 다 받아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말해놓기는 했지만 다 들어줄 거 알고 있기는 했지만요. 남편은 원래 경제학을 전공했던 학생이었고 꿈이 수학 선생님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아버님께서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시아버님이 관리하셨던 이 건물을 어쩌다 보니 받은 거래요. 원래는 위로 아주버님 2분이 계시는데 시아버님께서 남편이 제일 착하고 성실하니까 안 팔아먹을 것 같은 놈한테 주신 겁니다. 건물을 돈으로 보지 말고 건물 안에 사는 사람들을 볼 건물주로 말이죠. 시아버님 돌아가시고 집이 많이 어려워졌고 정말 가진 게 건물 딸랑 하나라고 했어요. 아주버님 2분은 외국에 거주하고 계시는데 그 건물을 남편에게 양도한 걸 아직 모르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는 줄 안다고 했죠. 그래서 조용한 거라고 말이에요. 시어머니께서는 뜨개질방 운영하시는데 원래부터 쭉 하셨던 거고 딱 시어머니 혼자 먹고 살만하게 버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연애 시작하고 반년 정도 지나서 그 뜨개질방에 갔었어요. 제가 생각한 돈 뿌리고 물 뿌리고 그런 거 아니고 소박하고 성실하신 분이셨습니다. 절 만나자마자 제 손을 잡고는 하신다는 말씀이 "윤석이 엄청 물러 터졌어. 그래서 아가니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알겠지? 얘가 지 아빠랑 아주 판박이거든. 사람이 물러 터지고 쉬우면 말이지 같이 사는 사람이 되게 피곤해. 그러니까 네가 꽉 잡고 그러고 지내야 한다. 알겠지?" 그때는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잘 이해는 못했지만 워낙 남편이 착하니 제가 독하게 해야 한다. 그 정도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백수로 떠돌던 제가 다시 이직을 하게 되었고 회사 생활 이어가다가 갑자기 남편에게 연락이 왔어요. 정말 황당하게도 빨리 결혼해야 한다고 말이죠. 건물 보수 공사 때문에 전층이 일주일간 건물 사용을 안 하는데 그때가 딱 적격이라면서요. 다다음 주에 공사 들어가서 오늘부터 전 상가에 안내해드리고 있거든. 그래서 사장님들이 그때 맞춰서 볼일 보시거나 여행 가시거나 하신대. 이런 기회가 거의 없어, 자기야. 그러니까 우리 이때 맞춰서 결혼도 하고 신혼여행도 갈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 어? 그렇구나. 지금 내가 거기에 맞춰야 하는 상황, 뭐 그런 거지? 결국에는 연애한다고 말도 꺼낸 적 없는 부모님께 연락을 먼저 드렸고 또 미친년 소리 500번 들었죠. 그래서 일단 만나보자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남편이 결혼하자고 한 그 다음 주에 상견례를 잡고 남편 쪽 시어머니 뵌 저희 엄마 아빠가 너무도 좋아하셨습니다. 특히나 남편이 별다른 직업 없이 건물 관리에 건물주라고 하니까 말이에요. 저희 엄마 입이 귀에 걸리셨더라고요. "아, 그래서 우리 사위는 앞으로도 계속 그 건물 관리하는 일을 하는 거고요?" 네, 지금은 너무 바빠서 여유가 없지만 나중에 어느 정도 건물로 수익이 나면 따로 관리 업체 고용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다른 일을 알아볼 생각입니다. 우선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제가 따로 직업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장모님께 말씀드리기 면목이 없어요. 에휴, 우리 이수방 말 참 겸손하게 해. 건물 관리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직업 좀 없으면 어때? 면목 따위 없어도 돼. 분명 남편을 만나기 전에는 어떤 미친놈이 너 같은 거랑 결혼하자고 하냐고 그 미친놈 면상이나 보자고 했는데 좋아하셨습니다. 그런 엄마께 그리 좋은 건물은 아니다, 남는 게 거의 없다, 그리 말씀드릴 수는 없었어요. 그냥 친정엄마께 저는 건물주 와이프 된 겁니다. 뭐든 좋은 기억으로만 부모님께 넘겨드릴 수 있다면 뭐 굳이 모든 사실을 알릴 필요가 있나요? 돈 되는 건물, 돈 안 되는 건물 알게 뭐예요. 이미 건물주라는 이야기 듣고 저희 엄마 눈이 돌았는걸요. 남편과 결혼을 하고 정말 딱 일주일만 행복했습니다. 그 어떤 시답잖은 전화도 오지 않았고 진짜 둘만의 시간을 잘 보냈어요. 신혼여행을 그래서 6일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신혼여행 가서 남편이 불길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비밀 하나 말해줄까? 나 이렇게 쉬는 거 30년 만이다. 그동안 한 번도 일주일이나 여행 가본 적 없고 쉬어본 적도 없어. 공부하고 대학 가고 졸업하고 바로 건물 관리하느라 못 쉬었어. 쉴 수가 없었어. 그래서 당신이랑 이렇게 여행 와 있는 거 너무 꿈 같아. 왠지 다시는 이런 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자기야, 그런 걸 비밀이라고 하진 않아. 사기라고 하는 거야. 그럼 앞으로 다시는 이런 여유가 없을 거라고 시한부 선고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 직장 생활하는 나도 여름휴가, 겨울휴가, 명절휴가 따박따박 나오는데 왜 건물주 시기나 하는 님이 쉬는 날이 없어요. 그때는 괜히 겁주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자기 앞으로 바쁠 거라고 예고하는 정도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 경고가 사실이었어요. 정말 남편은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습니다. 특히나 더더욱 불편한 것은 저와 남편의 신혼집이 그 건물 꼭대기 5층이거든요. 원래 남편 혼자 살고 있었는데 저랑 결혼하고 내부 공사하고 신혼집으로 썼어요.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상가 건물 사람들이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는데 정말 미칠 것 같았습니다.
하나부터 10까지 뭔 일만 있으면 찾아오는 거예요. 아이, 집주인, 우리 수도가 나갔어. 새로 갈아야 할 것 같은데, 급하니까 빨리 와서 갈아줘. 무슨 나라에서 지원금 나온다고 관리실에서 전기요금 내역서 받아오라던데? 팩스로 보내라는데 나 할 줄 몰라. 해줘. 옆 건물에 관리비 올린다던데, 아이, 집주인 놀릴 거야? 그럼 나 서운하고. 지하층에 공용 화장실 막혔다는데 우리도 비대 달게 이참에. 알아서들 할 수 있는 일을 굳이 남편을 찾아와서 시키는데 저는 빡쳐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남편은 허허실실 웃으면서 오시는 상가 주인분들께 제 소개를 시켜주는 겁니다. 네, 사장님 빨리 해드릴게요. 이쪽은 제 아내예요. 앞으로 자주 보게 될 겁니다. 여보 인사드려. 밑에 상가 사장님이셔. 네, 안녕하세요. 자주 뵈어요. 이 늦은 시간까지 5층에 올라오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착해 빠져서는 속이 없는 건지 상가 주인들이 돌아가고 저는 남편에게 한 소리 했습니다. 일일이 모든 걸 다 들어주지 말라고요. 어떻게 사람들이 남편을 잡부 취급하느냐고 속상하다고 말이죠. 그러자 남편은 자신이 하는 일이 그런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자잘한 일 다 하려고 있는 거라고 말이죠. 나 혼자 때울 수 있으니 그나마 다행이지. 저분들도 5층까지 올라와서 말하기까지 고민하다가 오신 걸 거야. 쉽게 생각하지는 않으셔들. 그리고 관리사무소 있으면 저분들도 편해. 전화 한 통하면 그만인 건데 일부러 나 얼굴 보고 서로 인사라도 한 번 더 하면서 부탁하시는 거야. 방금 다녀가신 분들 나 20살 초반부터 지금까지 쭉 계속 재계약하고 계시는 오래된 계약자분이셔. 자기도 입주해봐서 알잖아. 일반적으로 다른 입주자분들은 내가 이런 거 해주는 거 잘 모르셔. 서로 잘 도와주시거든. 그러니까 우리 집까지 올라오셔서 부탁하시는 거는 진짜 열에 한 번 생각하고 오신 거야. 10번 생각했는지 보자마자 온 건지 어찌 알아? 당신은 어머니 말씀대로 진짜 물려 터졌어. 홍시야 홍시, 인간 홍시. 남편은 제가 비꼬는 말에 그저 웃어 넘기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회사 일을 마치고 퇴근을 하면 저는 공과금을 대신 정리해 주었어요. 정말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조금이라도 안 도와주면 남편은 밤이 새도록 혼자서 일을 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건물관리 회사를 끼고 해보자고 했더니 그러면 돈을 더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건물이 진짜 많이 낙후가 됐어. 그래서 건물 보수 비용으로 드는 돈을 빼고 남겨야 하는 돈이 있는데 건물 세금도 내야 하고 말이지. 그런데 관리 업체까지 끼면 지금 임대료에서 무조건 올려야 돼. 자기도 알다시피 여기 입주해 계신 분들 건물 낡은 거 감안하면서까지 계시는 게 결국엔 임대료 때문이거든. 그래서 올리는 순간 다 나가실 거야. 그건 너무 야박하잖아. 올리면 들어올 사람도 없어. 이런 건물 누가 와. 온다고 해도 이상한 사채 사업이나 그런 음지의 업장들만 오려고 해. 아이, 그건 싫어. 알고 보니까 건물을 소유했다는 이유로 남편이 내는 세금이 어마무시했어요. 건물 관리하는 회사들이 남편의 건물이 관리업체가 없다는 걸 알고 계속해서 찾아왔었다고 했습니다. 자기들 회사랑 계약하자고 말이죠. 건물 청소랑 미화 관리는 동네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이 해주시고 계셨어요. 일거리 없으니까 남편에게 청소일이라도 시켜달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물론 임금은 다른 건물 청소해 주시는 분들 급여에 맞춰서 드렸고요. 그렇게 남편에게 이런저런 제안을 해보았지만 아무것도 대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로지 남편 혼자 다 해나갈 뿐이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임신을 하게 되면서 회사에 휴직계를 내게 되었어요. 하지만 휴직이 아닌 게 되었습니다. 바빠 죽겠는 남편을 두고 제가 아이를 가졌다는 이유로 쉴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수금을 하러 다녔습니다. 생각보다 월세 안 내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물론 저도 그랬었고요. 찾아가니 저마다 사정을 끄집어내시고 울기까지 하시는데 처음엔 일일이 다 들어드렸죠. 1층에 옷가게 하는 아가씨가 언니, 여기 2층에서 장사하셨었다면서요? 저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요즘에 집에 가면 컵라면만 먹고 버텨요. 저 마른 것 좀 보세요. 이렇게 먹고 살기가 힘듭니다, 진짜. 제가 돈 있으면 월세부터 내지 안 내겠냐고요. 이번 주까지 꼭 보내드릴게요. 미안해요, 언니. 컵라면만 먹고 산다는데 안쓰럽잖아요.
그런데 진짜 힘들어 보이는 거예요. 저보다 어리고 그래서 알겠다고 대답만 했어요. 미납하신 분들 몇 분이 더 계시는데 받으러 올 줄 알았는지 문이 잠겨 있었어요. 아마도 1층 옷가게 아가씨가 제가 돈 받으러 다닌다고 말을 싹 옮긴 것 같았습니다. 상가 점주분들 전체가 소통하는 커뮤니티가 있거든요. 그리고 아마 미리 말을 싹 돌렸을 거예요. 오죽하면 그럴까 싶어서 마음을 접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친정 엄마께서 근처 지나는 길에 왔다며 저 임신했으니 비싼 참치회를 사주시겠다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남편에게 연락하니 내부 공사 문제 때문에 멀리 나와 있다는 겁니다. 자기 빼고 식사하라고 말이죠. 어쩔 수 없이 미리 예약한 참치회 집에 가서 부모님과 오랜만에 대화도 나누고 원 없이 비싼 거 많이 먹었어요. 그러다 친정엄마께서 요새 좀 어떠냐고 물으시는 겁니다. 어때? 이서방이 그러는데 네가 회사 쉬면서 관리 일 도와준다던데 사람들이 좀 협조적이야? 그래도 건물주 와이프라니까 말은 들어줘? 너나 이서방이나 어려가지고 사람들이 무시하는 거 아닐까 몰라. 괜찮어? 괜찮지 그럼. 다들 착하셔. 그런데 요새 경기가 안 좋으니까 다들 사정이 안 좋아서 오늘도 형편이 안 돼서 임대료도 못 받고 허탕쳤어. 내가 남편 대신 착착착 받아줘야 그이도 세금 딱딱 잘 내고 임대료로 공사대금 밀린 것도 줄 텐데 잘 안 되네. 내가 해본 일이 아니라서 그런가. 그런데 없다는 사람한테 때려서 받아내?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 그렇긴 하지만 사정 다 봐줘가면서 어떻게 돈을 버니? 말이 건물주지 거의 뭐 상가 임대인인 셈인데 원칙대로 달라고 깡따고 부려야 돼. 뭐든 말이지. 사람들은 인심 좋아 보이면 그걸 이용하려고만 들어. 이 사람 진짜 착하구나. 나도 그래야지가 아니라 이놈 봐라. 호구잖아. 나도 등쳐먹어야지 한다니까. 그러니까 너라도 강하게 딱 안 주시면 내용 증명 보내겠어요. 이래야 돼. 그렇게 이용해 먹으려는 사람들이 또 법 앞에서는 깨갱 한다니까. 바로바로 돈 갖다 주고 말이야. 너나 이서방이 조금이라도 무서웠어 봐. 원칙주의였어 봐. 그 임대료라는 거 밀릴 일도 없다. 수수료 같은 것도 안 붙지? 늦게 주면 더 내는 거. 그래서 그런가 싶기도 했어요. 그래도 다들 힘들다는데 자기 힘든 걸 거짓말할까 싶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도 마음이 약하고 순진했었네요. 오래도록 부모님과 수다를 떨다가 막 집에 가려고 계산대로 향하는데 익숙한 얼굴이 있는 거예요. 방금 전까지 컵라면만 먹고 산다는 1층 옷가게 점주가 술에 잔뜩 취해서는 무리들 사이에서 카드를 내밀고 있는 겁니다. 엄청 신이 나서는 이모, 오늘은 내가 쏘는 거. 내 생일인데 친구들이 선물 엄청 줬거든. 그래서 내가 한턱 거하게 쏘는 거야. 고맙다 얘들아. 다 해서 47만 원 결제할게요. 일시불로 하시겠어요? 당연히 일시불. 인생은 일시불이지. 그 모습을 딱 보는데 바로 알 수 있었어요. 와, 나 호구 됐구나. 저 사람 리스트에 나는 호구 추가되었구나. 남편이랑 나랑 호구 부부구나 하고 말이죠. 그래서 진짜 열이 받아서 다가가서 인사를 했어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식사 잘하셨나 봐요. 저도 오랜만에 부모님이랑 여기서 식사했어요. 와, 많이도 드셨네요. 가격이, 와. 그러자 방금까지 신이 나서 소리치던 1층 점주는 저를 알아보고는 급하게 카드를 지갑에 넣고는 안녕히 계시라는 말만 하고 사라졌습니다. 제 뒤를 이어 나오던 엄마가 누구냐 묻자 우리 건물 입주자. 엄마 말이 맞네. 나 호구 추가요. 돈 없어서 컵라면만 먹고 산다던 사람이 여기서 특 A코스를 먹고 앉아있네. 그것도 일시불로. 임대료 낼 돈은 없고 친구들이랑 파티하면서 참치회 먹을 돈은 있네. 아, 진짜 먹은 회가 막 뱃속에서 헤엄치는 기분 드는데 전투의지가 활활 불타올라 아주. 그래서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다음날 바로 2달 이상 연체자들에게 내용 증명을 보내버렸습니다. 남편에게도 말리지 말라고 했어요.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하니 어떤 건지 보여주겠다 다짐했죠. 저는 회사에서 맡은 업무가 총무팀이었기 때문에 이딴 연체금 따위 참지 않죠.
회사 내에서도 불편해하는 총무과 여직원, 그게 저라고요. 내용 증명이 날아감과 동시에 저희 집 문도 나만 알 새가 없었습니다. 계속 찾아와서 두드리더군요. 남편이 잠시 자리를 비운 터라 제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그러자 비싼 회 먹던 1층 점주와 각층 연체자들이 나타나서는 항의를 하는 겁니다. 못된 건물주가 갑질한다고 하면서 말이죠. 제가 어제 말씀드리지 않았던가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산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다음날 바로 이러세요? 사람 맞으세요? 전에 집주인분은 안 그러셨는데 주인도 아니시면서 무슨 권리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냐고요. 예? 아가씨가, 건물주 아내분이 뭘 잘 모르나 본데, 원래 이런 식으로 하는 데가 아니에요, 이 건물은. 쥐뿔도 가진 거 없으면서 꼴랑 이 건물 하나 가졌다고 이딴 식으로 유세 떨 거예요? 어차피 피차 어렵게 사는 거 뻔히 다 아는데 정말 인정머리 팔아먹었네. 어디 감히 내용 증명을 보내요, 보내길. 그러게. 왜 당신이 갑질이야? 어디서 본 건 있어가지고. 집주인 나오라고 왜? 우리한테 사과하라고 하라고. 우리 이러면 재계약 안 해. 지금 이 건물에서 한 집이라도 빠지면 이 건물 적자고 손해야. 우리가 어디 연합해서 제대로 손해보게 만들어줘? 어? 와, 대단들 하시네요. 저는 적법한 절차대로 하는 것뿐인데 지금 어디서 협박이세요? 나가시려거든 나가세요. 단, 밀린 돈은 내고 나가세요. 아님 보증금에서 까드리면 되나요? 어느 집부터 나가시겠어요? 최대한 빨리 정리해 드릴게요. 우리가 왜 손해예요? 지금 이게 손해예요. 돈도 없으면서 남의 가게 공짜로 쓰고 뻔뻔하게 협박이나 하고 말이죠. 이게 시간 낭비, 돈 낭비지 뭐예요? 나가세요. 그렇게들 원하시면요. 제가 눈을 부라리며 다가가자 사장님들은 얘 제대로 미치네구나 싶어 뒷걸음질을 치셨습니다. 그리고 남편이랑만 이야기하겠다고 저와는 더는 할 말이 없다고 하면서 돌아갔죠. 남편이랑 이야기하셔도 달라질 건 없어요. 어차피 앞으로 임대료 관리는 제가 할 거니까요. 그리고 너무 얌체같이 굴지 마세요. 임대료 낼 돈은 없고 생일 파티하고 참치회 사 먹으면서 47만 원씩 쓸 돈은 있나 보죠? 잘 알겠으니까 날짜 맞춰서 납부나 하세요. 오래간 계약하고 지내셨으면 아실 거 아니세요. 이 건물 돈 못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지라도 잘 되게 임대료라도 제때 내주세요. 안 그럼 법으로 계속 밀고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남편 얼굴 봐서 정말 성의와 예의를 다해 말씀드린 거였어요. 원래 제 성격대로였으면 애초에 문도 안 열어드렸습니다. 그렇게 사장님들을 보내드리고 그분들이 모두 남편에게 전화로 통사정을 했는지 집에 막 들어온 남편이 제게 한 소리를 했습니다. 왜 그리 매정하게 군 거냐고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물러 터져서야 이런 일 못한다면서 저야말로 남편에게 한 소리 했죠. 당신 무슨 자선사업가야? 남들은 건물주라고 하면 돈도 많고 시간도 많아서 남들 일할 시간에 골프 치러 다니고 여가 활동하러 다닌다더라. 돈 많은 백수짓하고 다닌대. 내가 거기까지는 바라지도 않아. 적어도 손해는 보지 말자는 소리야, 나는. 지금 나도 일 쉬고 있지. 복직한다고 해도 아이 낳고 키우다가 한참 나중이고. 모아놓은 돈은 그때까지 계속 까먹기만 할 거야? 이거 건물 관리 해봐야 우리한테 떨어지는 거 정말 암담하더라. 뭔 놈의 건물주가 일반 회사원 월급이랑 차이가 거의 없냐고. 적어도 때 맞춰서 임대료라도 들어오면 그나마 살만하겠는데 몇 달씩 안 내는 사람들은 나중에 보증금에서 까주고 그럴 거야? 나한테 그랬던 것처럼? 난 그래도 빨리 나가기라도 하지. 저 사람들은 나갈 생각도 없어, 어차피. 당신 이용하는 거잖아. 제발 그만 이용당하란 말이야. 옆에서 보는 내가 너무 답답해. 나는 당신이 건물 관리해서 남는 거 진짜 없다길래 그냥 하는 말인 줄 알았는데 그게 진짜라니 너무 실망이야. 이거 착한 거 아니야, 여보. 돈 벌 수 있는데 돈 버리는 바보 같은 짓이야. 여태 남편이 해온 방법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해주자 남편은 뭔가 깨달았다는 듯이 고개를 푹 숙이고는 한참을 한숨만 쉬었습니다. 아마도 우리도 잘 되고 입주한 사장님들도 어려움 없을 방법을 모색하는 듯 했어요. 하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상황에서 돈을 더 많이 벌자 이런 개념이 아니고 기존에 입주하신 분들이 원래 규칙을 잘 지켜주시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임대료 밀리지 않고 자잘한 부탁들 남편에게 요청하지 않기 딱 두 가지요.
얼마 전에 건물 올라가면서 입주자분들이 하는 대화를 들었는데 남편의 호의를 이런 식으로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그거 말이야. 수전이랑 전구 같은 거 자잘하게 돈 나가잖아. 그거 집주인한테 그냥 달아달라고 해. 모델 어떤 건지 몰라서 본인이 못 달았다고 하면 집주인이 지가 사다가 달아줘. 얼마나 좋아. 그런 거 얼마 안 하는 것 같아도 몇 달에 한 번씩 가려면 돈이 얼마야. 티끌 모아 태산 아니겠어? 건물주 자잘하게 등쳐먹는 거 얼마나 쏠쏠한지 몰라. 그 말을 듣는데 어찌나 화가 나던지 마음 같아선 당장 달려가서 한 소리 해주고 싶은데 남편이 알게 되면 상처받을까봐 얼굴 내밀고 나서지는 못했습니다. 그저 제 속만 썩이고 있었죠. 그렇게 속을 썩이고 있던 시점에 구세주 같은 사람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저희 건물 맞은편에 건물 하나를 새로 짓고 있었거든요. 그 건물주인데 비싼 값에 쳐줄 테니 남편에게 우리 건물을 팔라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었습니다. 게다가 변호사를 하나 붙여서 입주자들과 원만한 협의도 하게 해주겠다고 하는데 그런 제안을 마다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제안서를 남편이 제게 보여주는데 저는 제대로 보지도 않고 바로 하자고 했습니다. 어차피 골칫덩이인 건물 욕만 먹고 막대먹은 취급만 받고 운영하고 있는데 차라리 건물 비싸게 사가는 게 낫겠다고 말이죠. 저라면 당장에 오케이 할 것 같은데 남편은 계속해서 고민만 하고 있었습니다. 돌아가신 시아버님과 약속을 한 것이 있어서 당장에 처분하기에는 좀 고민이 많이 된다고 말이에요. 여보, 대체 뭘 고민해? 당신 제대로 쉬어본 적 신혼여행 때밖에 없다면서. 이 건물 처분하면 당신이랑 우리 가족 평생 쉴 수 있어. 아주 편한 마음으로. 게다가 우리 아이 태어나면 해달라는 거 다 해줄 수 있다고. 이게 뭔 말인지 알아? 우리 대박 로또 맞았다는 소리라고. 그만 고민하고 빨리 계약하겠다고 말해. 우리가 하겠다고, 응? 금액으로만 따지면 정말 좋은 조건인 거 맞는데 아버지랑 한 약속도 있고 그리고 엄마랑 한 약속도 있어. 내가 끝까지 적어도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이 건물 유지한다고 했단 말이야. 그리고 나도 운영하는 게 정말 힘들기는 하지만 나름 뿌듯하고 재미있어. 입주자 사장님과도 정이 많이 붙었고 아마 내가 이 건물 그 사람한테 넘겨줘 버리면 이 안에 있는 사람들 다 정리될 거야. 좋은 거래로 나가지도 못할 거야. 못해도 계약 끝나는 대로 재계약 없이 당장 나가라고 할 테니까. 여기 입주 사장님들이 날 편하게 대하시는 건 만만해서도 있지만 우리 아버지 때부터 잘 알고 계시고 그래서 내가 사정 다 봐주는 거 아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건데 내가 떠넘긴 거 알면 그럼 이 사람들은 진짜 갈 데 없어. 말로만 험악하게 하시지 진짜 사정이 다 안 좋고 마음은 약한 분들이야 여보. 여기 사람들이 당신 그런 마음 알아주기나 하는 줄 알아? 한 푼이라도 더 당신 등쳐먹을 생각밖에 안 해. 답답해. 그럼 결정해. 나랑 연을 끊던지 이 건물 점주들이랑 연을 끊던지. 그래도 남편은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그 앞 건물 집주인이 그 건물 근처 낡은 건물들을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매입을 하려고 계약을 제시하고 다닌다는 소문이 한참 돌았었어요. 그러는 내내 남편은 흔들리지도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계약 제한은 물 건너가 버렸고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부동산 아주머니가 홀레벌떡 저를 찾아와 말해주었습니다. 그거 들었어? 설마 안 했지? 계약 안 한 거지? 네? 뭐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있잖아. 얼마 전까지 엄청 차려입고 이 일대 돌아다니면서 오래된 건물 매입하겠다고 돌아다닌 양반 있잖아. 저기 새 건물 짓는 건물주라고 하면서 그 사람이 건물주가 아니래. 그 인간 사기꾼이래 사기꾼. 새로 짓는 건물주는 알고 보니 건설사고 개인이 아니었더라고. 그 사람 꾼이었어 꾼. 근데 당한 사람들이 꽤 되는 모양이야. 나는 혹시나 자기네도 그 사람한테 당한 줄 알고 놀라서 왔잖아. 왜 여기 뒷골목에 1층에 슈퍼 있는 할머니 건물 그거 속았대. 그 집 아들들이 그 돈이면 팔아버리라고 난리를 쳐서 할머니가 팔겠다고 했다나 봐. 그 집 난리 났어. 할머니 쓰러지고 아들들 대판 싸우고 소송 가고 개판 나더라고. 아유, 그래도 이 집은 안 당했네. 천만 다행이다. 다행이야.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더라고요. 만약 내가 계약하라고 난리쳐서 사기당했으면 어쩔 뻔했을까 하고 말이죠. 그래서 그날 밤에 집에 들어온 남편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내 경솔한 판단 때문에 큰일 날 뻔했었다고 말이죠. 그러자 남편은 미안해 할 필요 없었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남한테 넘길 생각은 조금도 없었고 제 말에 고민하는 척 해줬을 뿐이라면서요. 걱정 마. 나는 죽어도 이 건물은 안 팔아. 당신 뱃속에 우리 아들한테까지 넘겨줄 거야. 그 다음은 모르겠다. 우리 아들이 팔지 말지. 남편은 무조건 자식한테 건물 하나 줘야 한다면서 죽어도 팔지 않을 것이라고 자부했습니다. 근우가 수십억 원을 준다고 해도 말이죠. 그 일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외국에 계신다는 아주버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저도 결혼식 때 딱 한 번 뵙고 뵌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찾아오셨어요. 그리고는 건물 담보로 돈을 빌려달라고 하시는 겁니다. 외국에 하던 일이 요즘에 잘 풀리지 않아서 자금이 좀 필요하다고 말이죠. 그러자 남편은 무조건 또 안 된다고 하였죠. 그 말에 아주버님께서 발끈하시더니 야, 솔직히 좀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우리한테 떨어진 게 뭐가 있어? 다 너한테만 줬잖아. 아버지, 어머니도 그래. 어떻게 장남인 날 두고 막내인 너한테 이 건물을 주냐?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냐? 그리고 부모님이 그렇게 야박하게 하셨으면 너라도 좀 장남 취급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너도 똑같이 그래? 네가 이 건물 가졌다 이거냐? 에이, 좀 도와줘라. 말이 건물이지 형. 잘 모르는구나. 우리 작년이랑 재작년에 보수공사한 비용 아직 다 회수가 안 됐어. 그래서 빚더미 건물이야. 아직 갚아야 할 게 천지라고. 담보대출? 어림도 없어. 그럼 형이 맡아서 관리를 하던지. 나랑 와이프랑 수금하러 다니고 매일 계산기 두드려가면서 하고 있어. 정말 남는 게 없다고. 나도 도와주고 싶은데 이 건물로는 아무것도 건드리면 안 돼. 미안해. 남편은 단칼에 거절을 했고 아주버님은 바로 시어머니를 찾아가시는 듯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건물 한 개 가졌다고 여기저기서 남편에게 요구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진짜 골칫덩이도 이런 골칫덩이가 없는 거죠. 시에서도 나와서 건물하자 보수 관련 점검 나오고 근처 소방서에서도 점검 나오고 하루에도 몇 군데씩 건물 문제로 찾아오는데 남편의 예언대로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습니다. 힘들기만 하고 보람도 없고 돈도 안 되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임신해서 커피도 못 먹고 근처 지나가다 그 잘되는 커피숍 앞에 서서 한참 원두 볶는 냄새만 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못 보던 분이 나오셔서는 제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저도 어색하게 인사를 받아주었죠. 알고 보니 그 카페 젊은 사장이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여기 건물주 아내분 되신다면서요? 반가워요. 원래 제가 그 건물 2층에서 카페 했었거든요. 거기서 시작해서 엄청 잘 돼가지고 지금 여기 다른 건물 1층에서 카페예요. 아직도 젊은 남자분이 건물주시죠? 제가 건물주분께 정말 큰 도움 많이 받았어요. 망해가는 거 어떻게든 붙잡고 조금만 버티자 했었는데 건물주분이 1년이나 임대료 밀린 걸 다 기다려주셨어요. 그래서 덕분에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체인점도 여러 개 내서 바빠서 거의 못 뵀어요. 사모님한테라도 인사드리네요. 알고 보니 제가 했다가 말아먹었던 그 자리 2층에서 커피숍을 했던 분이시더라고요. 제게 연신 고맙다고 하시는데 남편이 이래서 그렇게까지 목을 매는구나 싶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다른 입주자분들의 임대 계약서를 훑어보는데 다들 계약일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계속해서 재계약들을 하신 거였죠. 남편이 말하길 모두가 정말 잘 돼서 나갈 때까지는 계셨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최대한 사정은 다 봐드릴 수 있다고요. 그리 말하는데 그간 제가 법적으로 하겠다, 가만 안 두겠다 하던 게 민망해졌습니다. 아무리 계약관계더라도 사람 관계가 그러면 안 되는구나, 적어도 어느 정도 인정이 필요하구나 하고 말이죠. 결국에는 저와 남편도 그렇게 인연이 된 거니까요. 지금이야 남편과 저는 일선에서 물러나서 한 발짝 뒤에서 지켜보지만 남편은 아들에게 늘 말합니다. 우리가 많이 벌려고 하지 말고 어차피 건물도 오래되고 낡았으니 유세 부리지 말고 최대한 손해보지 않는 선에서 모든 사정을 다 배려해 주자고요. 그때는 그게 쓸데없는 오지랖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일 속 편한 방법이었어요.
돈 받겠다고 서로 얼굴 붉히고 혈안이 되어 있는 것보다야 남편 말대로 정말 잘 돼서 계약이 끝나거나 연장이 되면 그보다 기쁜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나쁜 건물주보다야 선한 건물주 하는 게 훨씬 낫죠. 어차피 사람 사는 거 다 상부상조 아니겠어요? 별것 아니라고 무시한 낡은 건물에도 배울 게 있는 게 보면 저는 아직 나이를 덜 먹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이면 정말 모르는 것이라고 저와 남편이 부부가 되었듯 제 뱃속에 있던 아들과 그 당시 절 보며 반가워했던 1층 커피숍 사장님 뱃속에 있던 따님이 부부가 되었습니다. 어찌 알았겠어요. 인연이 그렇게 될 줄이야.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